2026년 여름, 북중미의 거대한 경기장에는 다시 붉은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한국 팬들. 태극기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한 이름을 가장 크게 외칩니다. 손흥민.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처럼 미래가 기대되는 천재가 아닙니다. 이번에 손흥민은 한국 축구 한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를 품고 그라운드에 서 있는 남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스타의 운명을 안고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은 사실 아주 외로운 시간들을 먼저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이 되었고, 런던의 밤하늘 아래 수만 명의 팬들이 그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독일의 낯선 훈련장에서 공보다 눈물을 더 많이 차던 소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긴 침묵과 압박 속에서 살아온 사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축구 잘하는 선수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의 집요함, 한 소년의 외로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기대와 부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끝내 세계 정상에 오른 인간 손흥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손흥민을 당연히 월드클래스 선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축구에서 유럽 무대는 너무 멀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차범근 이후 수많은 선수들이 유럽 진출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문화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이 컸습니다. 빠르긴 하지만 피지컬이 약하다. 기술은 있지만 결정력이 부족하다. 중요한 경기에서는 흔들린다. 그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붙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한가운데에서 강원도 춘천의 작은 운동장에서는 한 아이가 하루 수천 번씩 기본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손흥민이었습니다. 1992년 7월 8일. 손흥민은 축구선수 출신 아버지 손흥정과 어머니 기른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손흥정은 선수 시절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축구를 진지하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 생활 중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일찍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지만 손흥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대신 축구의 본질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엄격한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훈련 이상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어린 시절은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천재 축구소년의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화려한 대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어린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대회에 많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본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와 승부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손흥민은 끝없이 리프팅을 했습니다. 오른발 1000번, 왼발 1000번. 공이 땅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패스, 트래핑, 드리블. 가장 단순한 훈련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들이 놀러갈 때도 그는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손흥정이 손흥민에게 단순히 축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그래서 손흥민은 지금도 경기장에서 거친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심판에게 과하게 항의하는 장면도 드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손흥민은 한때 아버지가 무서웠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차 안에서 몰래 울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만화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데 자신은 또 운동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8년은 손흥민 인생에서 거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홀로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이야 해외 유학과 조기 진출이 흔한 시대지만 당시만 해도 10대 중반의 한국 선수가 독일에서 홀로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모험에 가까웠습니다. 함부르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손흥민은 독일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맞지 않았고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숙소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한국말을 들을 수도 없고 가족의 목소리도 멀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일 생활은 손흥민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함부르크 코치진은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양발 능력에 놀랐습니다. 특히 슈팅 능력은 어린 선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짜 특별하게 만든 건 태도였습니다. 당시 함부르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훈련이 끝났는데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선수가 손흥민이었다. 그는 늘 추가 훈련을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2010년 손흥민은 함부르크 1군 무대에 데뷔합니다. 아직 앳된 얼굴의 동양인 소년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골을 넣자 현지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평가도 따라왔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다. 기복이 심하다. 아시아 선수 특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사실 손흥민은 데뷔 초반 상당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경기력이 좋다가도 몇 경기 연속 침묵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때면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 시기 손흥민은 매일 밤 아버지와 통화했다고 합니다. 손흥정은 아들에게 특별한 기술 전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흥민아,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단순한 축구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손흥민은 이후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점점 더 완성된 공격수로 성장했습니다. 빠른 역습, 양발 슈팅, 침투 능력, 특히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고독이 있었습니다. 당시 레버쿠젠 동료들은 손흥민이 의외로 매우 조용한 선수였다고 회상합니다. 경기장에서는 웃고 장난도 치지만 숙소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고 경기 영상을 몇 시간씩 반복해서 봤다고 합니다. 한 독일 기자는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늘 웃고 있지만 어딘가 슬픔이 보이는 선수였다.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손흥민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손흥민은 대중 앞에서는 밝고 장난기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압박에 민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 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대표팀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닙니다. 국민 감정과 자존심이 투영되는 공간입니다. 잘하면 영웅이 되지만 못하면 가장 먼저 비난받습니다. 손흥민은 어린 나이부터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국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짧은 말 하나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사실 그는 누구보다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선수였습니다. 팀이 패배하면 자신의 잘못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은 훗날 그를 더욱 위대한 선수로 만들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도 안겨주게 됩니다. 2015년 손흥민은 마침내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합니다. 하지만 EPL은 그가 경험한 어떤 무대보다도 거칠고 냉혹했습니다. 초반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은 비싼 이적료에 비해 활약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팬들은 그를 실패한 영입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시기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은 실제로 독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토트넘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정은 아주 짧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망치지 마라. 그 말이 손흥민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체력 훈련을 더 혹독하게 했고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팀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은 점점 세계적인 공격수로 변해갔습니다. 해리 케인과의 환상적인 호흡은 EPL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 조합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오른발도 강하고 왼발도 강했습니다. 공간이 조금만 생겨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상대 수비는 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읽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팀을 위해 끊임없이 뛰었습니다. 수비 가담도 했고 동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세상 모든 감독이 원하는 선수다. 그 말에는 단순한 실력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스타이면서도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축구장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병역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군복무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손흥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병역 의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은 그래서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회는 손흥민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손흥민은 선수 커리어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복무 문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손흥민의 얼굴에는 엄청난 부담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미소 짓는 모습으로 알려진 그였지만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와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군복무 의무는 특히 해외에서 성공한 스포츠 스타에게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커리어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 호스퍼에서 유럽 무대를 정복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상태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하며 한국 축구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그는 선수로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해야 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황금기를 군복무로 인해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의 얼굴에는 엄청난 부담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에서도 경기장에서도 훈련장에서도 그는 자주 고개를 숙이거나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캡틴이라고 불렀지만 그 캡틴의 어깨는 대한민국 전체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한 명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징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군복무로 인해 1년 이상의 공백을 겪는다면 개인적인 커리어 손실은 물론이고 한국 축구 전체의 국제적 위상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손흥민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의 엄격한 훈련 아래에서 성장하며 독일 함부르크 SV를 거쳐 레버쿠젠 그리고 토트넘까지 올라온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막 세계, 특히 결승전을 앞두고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냈지만 손흥민은 밤늦게까지 창밖을 바라보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숙적 일본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리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특히 2018년 당시 한일 관계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국가적 이벤트로 부각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날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까지 전술 분석 자료를 다시 보고 자신의 플레이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쉴 줄 몰랐습니다. 만약 패배한다면 돌아와서 기다리는 것은 군입대 통지서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팬들의 실망 어린 시선일 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2018년 9월 1일 자카르타의 젤러라 번 카르노 경기장에서 펼쳐진 결승전은 치열한 접전 끝에 한국의 2-1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일본 수비를 괴롭히며 공격의 중심에 섰고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손흥민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우승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압박,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압박은 경기 전부터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국 국민 전체가 그의 어깨에 군면제의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만약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그는 20대 후반의 전성기를 군대에서 보내야 했고 유럽 클럽에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계약, 국가대표팀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개인 브랜드 가치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웠습니다. 두려움은 더 깊었습니다. 실패했을 경우의 후폭풍, 손흥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는 비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올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감은 그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후배 선수들, 어린 축구 꿈나무들, 그리고 수많은 한국 팬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안도감은 휘슬이 울린 후에야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군복무로 인한 공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는 해방감, 그리고 함께 고생한 동료들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그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 울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을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는 점입니다. 이승우, 황희찬, 조현우 등 젊은 선수들은 물론 경험 많은 선배들까지 그를 둘러싸고 포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손흥민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팀 내에서 손흥민은 형이자 리더였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군 복무 문제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팀 전체가 그 문제를 공유하며 함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수고했다, 이제 괜찮아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장면은 한국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삶에서 단순한 금메달 획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해외 생활을 하며 외로움과 언어 장벽, 문화 차이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국가대표로서 군 복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맥락 속에서 스포츠 스타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손흥민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선수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감정적 소모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결승전 이후 손흥민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디움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소 뒤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가족, 팀, 국민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기간 동안 그가 얼마나 고독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승리 후에도 바로 축하 파티에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손흥민의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과 호흡을 맞추며 득점을 올릴 때도, 국가대표에서 혼자 팀을 이끌 때도 그는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군 복무 면제라는 결과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다는 새로운 압박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군대 걱정 없으니 더 잘할 수 있겠네라고 말했지만 손흥민 본인은 그 기대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손흥민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며 한국 축구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수많은 밤을 떠올립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동료들의 포옹, 잔디 위에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 그것이야말로 손흥민이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손흥민은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그때의 감정을 회상하며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승리한 경험은 그를 더 강한 선수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군 복무 문제는 한국 스포츠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제입니다. 손흥민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는 특히 민감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규정은 그런 선수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조차도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박과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그 도박에서 승리했지만 과정 자체가 그에게 준 상처와 교훈은 평생 남을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한국 축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이겨낸 이야기. 그것이 손흥민을 단순한 골잡이가 아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아이콘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를 넘어 국민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아약스전은 손흥민 커리어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토트넘은 기적같은 역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경기 후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순간 어린 시절 춘천 운동장에서 혼자 공을 차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된 꿈이 유럽 최고 무대 결승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행복만 주지 않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패배합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허탈한 표정으로 한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늘 완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떤 토트넘 스태프는 손흥민이 경기에서 이겨도 자신의 실수, 장면을 계속 돌려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골을 넣은 경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집요함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손흥민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 안드레 고메스가 큰 부상을 입는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 직후 손흥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사실 손흥민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누군가 다쳤다고 느끼면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성격입니다. 경기 후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손흥민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평범한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손흥민에게는 또 하나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유난히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늘 부모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버지 손흥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지만 두려웠고 감사하지만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솔직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부모 앞에서는 아들입니다. 그 점이 사람들에게 묘한 울림을 줍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손흥민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축구가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 물론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손흥민은 실제로 축구에 거의 모든 삶을 바쳐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도 제한적이었고 사생활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된 뒤에도 그는 화려한 사치나 논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쉬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토트넘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는 의외로 소박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어린 팬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훈련장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사인을 끝까지 해주고 팬 서비스를 오래 하는 장면들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팬들에게 받은 작은 친절이 평생 기억에 남았어요. 아마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외로움과 꿈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2년은 손흥민 커리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의 기록은 점점 하나의 역사처럼 쌓여갔습니다. 토트넘에서만 무려 10년 가까운 시간을 뛰며 454경기 173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100골을 돌파한 아시아 선수가 되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축구에서 아시아 선수는 조연처럼 여겨졌지만 손흥민은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2024-25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마침내 유럽 클럽 대항전 트로피까지 들어올렸습니다. 수년 동안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에게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 역시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입니다. 그 대회는 단순한 병역 혜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고 극도의 부담 속에서도 끝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개인 수상 기록도 놀라웠습니다. 그는 2021-22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르며 유럽 최고 공격수 반열에 올라섰고 2020년에는 벌리전에서 약 70m를 단독 질주하며 넣은 골로 FIFA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그 골은 단순한 환상적인 득점을 넘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 침착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또한 무려 7차례 아시아 골든볼을 수상하며 오랫동안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문장은 손흥민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실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 골든볼, 즉 Best Footballer in Asia상은 아시아 축구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개인상으로
한 해 동안 아시아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손흥민은 이 상을 초반 수상 이후 연속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득표율로 여러 차례 석권하며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수상 횟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유럽 최고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손흥민의 아시아 최고 선수 수상 경력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엘 레버쿠젠 시절 이미 유럽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2014년 Best Footballer in Asia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득표율은 약 20.6%로 아시아 선수들 사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도 연속 수상하며 기반을 다졌고 2016년에는 3위로 잠시 주춤했으나 이는 오히려 더 강력한 귀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연속 수상 시대가 열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한 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안정적으로 활약하며 골과 어시스트를 쌓아가던 손흥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7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각 해의 득표 과정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수상 당시 그는 242점을 받아 2위 선수 사르다르 아즘은 111점 늘 크게 앞섰고 심사위원 10명 중 31명이 1위 표를 던졌습니다. 아시아 골든볼 수상 외에도 손흥민의 개인 수상 경력은 화려합니다.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는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입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으로 23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로 평가받으며 득점왕은 그 시즌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의미합니다.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전에서 22호와 23호 골을 터뜨리며 극적으로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이 순간은 아시아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으로 수많은 아시아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골든부트 수상은 단순한 득점 기록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테크니션으로 왼쪽 윙어와 센터포워드를 오가며 다양한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내내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플레이에도 기여했으며 이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고 이후에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적은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확고히 만들었으며 영국 미디어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성과도 그의 위상을 뒷받침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140경기 이상 출전, 50골 이상을 기록하며 국가 최다 득점권에 근접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례를 받았고 이는 국가적 영웅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했습니다. 2014, 2018, 2022 월드컵에 출전하며 아시아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높였고 특히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AFC 아시안컵에서도 여러 차례 활약하며 준우승 2015 경험을 쌓았습니다. 손흥민의 성취를 숫자로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리그 통산 수백 경기 출전, 250골 이상, 다수의 어시스트.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아시아 선수 최다 골 기록 보유. 발롱도르에서는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 11위, 2022년 늘 기록하며 유럽 최고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매 시즌 부상 관리, 팀 전술 변화, 경쟁 속에서도 꾸준히 쌓인 결과물입니다. 그의 성공은 기술적 완성도에서 비롯됩니다. 양발 슈팅, 드리블, 위치 선정, 오프 더 볼 무브먼트 모두가 탁월하며 특히 카운터 어택 상황에서의 속도와 침착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토트넘에서 무리뉴, 콘테, 포스테코글루 등 다양한 감독 아래에서도 적응하며 최고 퍼포먼스를 유지한 점은 프로페셔널리즘의 모범입니다. 주장 완장 착용 후 리더십까지 발휘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아시아 골든볼 다수 수상은 이러한 모든 요소의 집합입니다. 매년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로 선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 기량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세대 아시아 선수들에게 손흥민처럼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이는 그의 가장 큰 유산 중 하나입니다. LAFC 이적 후에도 MLS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6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로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 중입니다. 손흥민의 커리어는 한두 번의 반짝임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된 정점의 연속입니다. 아시아 골든볼 7회 이후 더 늘어난 수상은 그 여정의 정수로 오랜 기간 아시아 최고 자리를 지킨 증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푸스카스상, 100골 클럽, 국가대표 기록, 발롱도르 최고 순위 등 모든 성취가 연결되어 하나의 위대한 서사를 만듭니다. 그는 아시아 축구의 전설을 넘어 세계 축구 역사에 이름을 새긴 선수로 앞으로도 그의 기록은 많은 이들에게 벤치마크가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는 한국 축구 역사에 깊은 이름을 남겼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총 3골을 기록하며 박지성, 안정환과 함께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새 시대를 대표하는 한국 축구 영웅들의 이름 옆에 손흥민의 이름이 함께 새겨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페널티킥 없이 이룬 기록이었다는 점입니다. 유럽 축구 역사 속에서 아시아 선수가 EPL 득점왕이 된다는 것은 한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골든부트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많은 한국 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 기록 이상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선수들은 늘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결국 세계 최고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꿈만 이룬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시아 어린 선수들의 가능성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손흥민은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하면 그는 누구보다 깊이 침묵합니다. 인터뷰에서도 늘 자신을 탓합니다. 어떤 팬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은 너무 착해서 더 마음이 아프다. 실제로 그는 비난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NS 반응도 가끔 직접 찾아본다고 합니다. 좋은 말보다 악성 댓글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은 오히려 너무 인간적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그는 큰 부담 속에 뛰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안아골절 부상을 당해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호 마스크를 쓰고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전 마지막 역습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은 거의 온 힘을 다해 공을 몰고 뛰었고 황희찬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손흥민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눈물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압박과 책임감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늘 나라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 그는 단순한 축구선수를 넘어 어떤 시대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매우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하고 실패하면 쉽게 잊혀집니다. 손흥민은 그런 사회 속에서 완벽함을 요구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손흥민이 국가대표에서 기대만큼 큰 우승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친 상업화와 스타 시스템 속에서 그가 너무 소비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대로 많은 팬들은 오히려 한국 축구가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대표팀 경기에서 손흥민은 늘 상대 수비에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짊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손흥민 본인은 이런 논쟁에 거의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보다 경기로 증명하려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것 역시 아버지에게 배운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손흥민의 성공은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문화적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일부 마니아층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잠을 포기합니다. 그는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그의 실력뿐 아니라 인간성을 사랑합니다. 한 영국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어서 좋은 선수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따뜻해서 더 사랑받는다. 실제로 그는 경기 후 어린 팬들에게 다가가 유니폼을 건네는 장면이 자주 포착됩니다. 심지어 패배한 날에도 팬들에게 끝까지 인사하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정말 팬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을 버티게 해준 건 결국 사람들의 응원과 믿음이었으니까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손흥민이 경기 전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면 말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혼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긴장을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게 긴장하는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다른 인격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진짜 프로란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결국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 선수의 성공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고 그라운드를 누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뜨거운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할 채널 태극워리어와 함께 앞으로의 국가대표 이야기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